나는 꽤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절대 믿고 싶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당신이 지금도 굳게 믿고 있는 어떤 관계가 사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형제라는 관계가 그렇습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형제는 피로 이어진 사람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은 남이 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나도 그렇게 믿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삶이 쌓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가 떠난 뒤에야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는 피로만 묶인 관계가 아니라 때로는 필요로 묶여있던 관계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 조금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고개를 흔들며 아니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내가 살아오며 보았던 것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반복되어 온 장면을 당신에게 조용히 들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형제 사이에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모였고 생일이 되면 연락이 오고 가끔 서운한 일이 있어도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당신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평화의 중심에는 늘 부모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한마디가 마지막 경계선이었고 부모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참고 넘겼던 수많은 순간들, 말하지 않았던 감정들, 억눌러 두었던 서운함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신의 선택만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부모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관계를 붙잡아주는 마지막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치가 사라지는 순간 관계는 아주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나는 그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말이 짧아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이전에는 웃으며 넘기던 일들이 이제는 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고 예전에는 저렇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한 것이 아닙니다. 가려져 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평생 숨기고 살 수 없습니다.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그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떠나는 순간 그 기회는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드러나는 것은 갑자기 생긴 감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것들입니다. 당신 안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 내가 더 많이 참았다는 생각, 나만 손해를 본 것 같다는 감정, 그 모든 것들이 조용히 쌓여있다가 어느 날 한 문장으로 터져 나옵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형제가 남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정말 돈 때문일까요? 재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을 붙이는 성냥일 뿐입니다. 불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사실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크기대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이 더 많이 희생했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형제를 이해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려는 마음은 때로 당신을 더 깊은 상처로 끌고 갑니다. 당신이 먼저 해야 할 것은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당신 안에 쌓여있던 감정이 무엇인지, 당신이 왜 그렇게까지 참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보지 않으면 이 관계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흔들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관계는 바깥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말은 언제나 당신 안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 차이는 상대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관계를 붙잡으며 계속 흔들릴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중심을 세우고 그 위에서 관계를 바라볼 것인지 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 관계가 왜 시간이 갈수록 낯설어지는지 그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몇 가지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구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구조를 보지 못하면 같은 상처를 다른 이름으로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상처는 더 오래 남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이 커집니다. 젊을 때는 잘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지만 중년을 지나면서 서서히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늙어서 혼자가 될까 두렵고, 늙어서 가난해질까 두렵고, 늙어서 아무에게도 존중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조용하지만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형제를 마지막 울타리처럼 붙잡습니다. 피가 이어져 있다는 이유로 언젠가는 서로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믿음이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형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편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떠난 뒤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바로 역할입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당신과 형제는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두 자녀였고 그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균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누가 더 잘났든 누가 더 부족하든 부모 앞에서는 모두 같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어도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떠나는 순간 그 균형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의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형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배우자를 가지고 자녀를 책임지고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이해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는 더 이상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대화는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동시에 계산적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왜 예전처럼 편하게 말할 수 없는지, 왜 작은 일에도 서로 예민해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하는 순간이 오면 관계보다 현실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때로 매우 냉정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장부가 있습니다. 당신도 모르게 오랫동안 기록해온 것들입니다. 누가 더 많이 도왔는지, 누가 더 자주 찾아왔는지, 누가 더 책임을 다했는지 그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것을 꺼내지 않습니다. 굳이 꺼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가 생기면 그 장부는 갑자기 펼쳐집니다. 그 계기는 보통 큰 사건일 때가 많습니다. 부모의 장례, 집을 정리하는 일, 남겨진 것을 나누는 과정, 이런 순간이 오면 사람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는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 각자가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맞게 기억을 바꿉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이
더 많이 희생했다고 느끼고 상대는 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이 장면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말 한마디로 시작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단순히 그 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된 감정이 한 번에 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상대를 탓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부모가 있을 때는 비교가 있어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형제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말입니다. 이 비교는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비교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 그 감정을 그대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상대를 낮추거나 상대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작은 실수도 크게 보이게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런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변화는 누군가가 나빠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변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상처받을까? 그러나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관계를 흔들고 있는 구조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인가를 말입니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혼란과 상처는 단순히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무너질 때 상대를 먼저 바라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했을까? 왜 나를 이렇게 대할까? 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큰 기대를 하지 않지만 형제에게는 다릅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이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우리는 함께 자랐으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당신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강해질수록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쉽게 상처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요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대를 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상대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 역할을 해주면 당연하다고 느끼고 하지 않으면 서운함이 생깁니다. 그 서운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쌓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감정이었지만 반복되면 그것은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큰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이런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가 별뜻 없이 한 말을 듣고도 마음이 불편해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웃고 넘겼을 말인데 이제는 그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왜 그런지 스스로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이 그 말을 통해 드러난 것뿐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당신이 이미 서운함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의 평범한 말도 차갑게 들립니다.
당신이 이미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의 작은 행동도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할 때는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립니다. 결국 문제는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당신의 마음 상태입니다. 나는 이것을 오래 살면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웃으며 넘기고 어떤 사람은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 차이는 상대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작은 말도 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단단하면 같은 말도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은 때로 당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려다 보면 당신은 계속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결국 당신의 마음을 뒤로 미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대신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안에 어떤 감정이 쌓여 있는지, 그 감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지금 당신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보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나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그것에 이유를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서운하면 그것을 정당한 감정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감정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당신의 모든 판단을 결정하게 두면 당신은 점점 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한 걸음 멈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바로 믿지 마십시오. 그 감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왜 올라왔는지 잠시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당신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관계의 변화는 사실 당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관계에 기대어 흔들리며 살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중심을 세우고 그 위에서 관계를 바라볼 것인지 말입니다. 이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히 감정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몇 가지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당신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마음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람은 관계를 바깥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관계의 방향은 언제나 안에서 결정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깊이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넘깁니다. 당신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 사람은 상대의 말에 끌려갑니다. 작은 말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계속 확대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대화가 끝나고 나서도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당신은 이미 지나간 말을 다시 꺼내어 해석하고 그 해석 속에서 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단단할 때는 다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그것이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처럼 흘러갑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어려워지면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했을까?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계속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당신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아마 자신도 모르게 형제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우리는 같은 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겉으로 보면 따뜻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조용한 요구가 숨어 있습니다. 기대는 충족될 때는 아무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그 순간 서운함을 느끼고 그 서운함은 곧바로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할까? 왜 나를 배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반복될수록 감정은 점점 더 커집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정말 상대의 행동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기대가 깨졌기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마음속에서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현실을 다르게 봅니다. 당신이 이미 서운함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의 말은 더 쉽게 상처가 됩니다. 당신이 이미 불신을 품고 있다면 상대의 행동은 의심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단순히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당신은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품격입니다. 품격이라는 말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기준을 말합니다. 상대가 차갑게 말해도, 상대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이 스스로를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억울해도 말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서운해도 그것을 상대의 잘못으로만 돌리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감정은 나를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형제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는 때로 당신을 더 깊이 얽매이게 만듭니다. 이해하려다 보면은 당신은 계속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의 기준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참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다른 길을 제안합니다. 이해하려 하기보다 당신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나는 무엇을 지킬 것인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는 한 걸음 물러날 것인지 스스로 정하십시오. 이 기준이 있어야 당신은 더 이상 관계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관계를 붙잡으려는 순간 관계는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붙잡는다는 것은 두려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상대를 압박하고 그 압박은 결국 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관계를 바라볼 때 당신은 비로소 덜 흔들리게 됩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관계가 흔들리는지, 왜 마음이 상처를 받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이 정말로 변하고 싶다면 당신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 습관이 쌓여서 결국 당신의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가장 먼저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침묵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특히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는 더 그렇습니다. 형제와 대화하다가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입이 먼저 움직이면 당신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규칙을 권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에는 바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순간 짧게 한 문장만 말하면 됩니다. 지금은 바로 답하기 어렵다. 조금 생각하고 말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 한 문장은 당신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만 반복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매일 같은 말을 자신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 번의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반복에 의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중간에 그리고 잠들기 전에 같은 말을 조용히 되풀이해야 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킨다. 나는 남의 반응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를 희생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경계를 존중한다. 이런 문장을 말입니다. 이 말들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몸이 그 말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문장들은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마음속 장면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당신은 이미 어떤 장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와의 대화에서 상처를 받았던 순간, 마음이 무너졌던 장면, 그 장면이 계속 반복되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당신은 다시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당신은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형제가 차갑게 말하는 장면이 아니라 그 순간 당신이 조용히 숨을 고르는 장면입니다. 상대가 계산적으로 말해도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이 혼자 있는 공간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하는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나는 내 마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하루에 몇 분만 반복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선명함입니다. 장면이 선명해질수록 실제 상황에서 당신의 몸은 그 장면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네 번째로, 당신은 경계를 말로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만 결심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나는 나를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그 결심이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미리 몇 가지 문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그 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은 결정을 미루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문장을 미리 마음속에 익혀두십시오. 이 문장들은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있을 때 당신은 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당신은 마음속 장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했다. 내가 더 참았다. 내가 더 희생했다. 이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글을 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비우기 위한 글입니다. 하루에 며칠이면 충분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적고 마지막에는 항상 한 문장을 남기십시오. 나는 내 삶을 위해 이 장부를 내려놓는다.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것이 가장 오래 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상대를 바꾸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달라지거나 혹은 거리가 생겨도 덜 아프게 됩니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들은 방법들은 단순하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마음속에서 어떤 저항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춥니다. 며칠 해보다가 그만두고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서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조용히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지? 내가 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참고 맞추고 이해하려고 애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경계를 세우고 말을 아끼고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에게 낯선 방식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익숙한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 길이 힘들어도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길을 다시 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느끼는 저항의 본질입니다. 첫 번째로 올라오는 저항은 죄책감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리를 두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단호해지면 가족을 버리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특히 당신이 그동안 책임감 있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감정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누구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스스로를 해치지 않겠다고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올라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형제와 멀어지면 나는 혼자가 되는 것 아닌가? 나중에 누군가 필요할 때 아무도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이 두려움은 아주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마지막 버팀목처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형제는 버팀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더 흔들 수 있는 변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안정되기에 필요한 것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기반입니다. 건강, 일상의 균형, 경제적인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 기반이 단단해질수록 당신은 관계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세 번째로 올라오는 것은 분노입니다. 나는 왜 참아야 하지? 나는 이미 충분히 했는데 왜 또 내가 양보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마음을 채웁니다. 이 감정은 억울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노력을 안아주길 바랍니다. 당신이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누군가가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당신의 분노는 더 커집니다. 나는 여기서 당신에게 한 가지 방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분노를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방향을 바꾸십시오. 형제를 향해 쏟아내면 당신은 더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리면은 그것은 힘이 됩니다. 나는 이제 나를 지키겠다. 나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당신을 붙잡는 것은 습관적인 자기 의심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너무 계산적인가? 내가 욕심이 많은가? 이런 질문이 계속 떠오릅니다. 이 질문은 겉으로 보면 겸손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중심을 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밑에는 나는 항상 양보해야 사랑받는다는 믿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그 믿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양보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양보는 결국 원망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양보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진짜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서인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마주하게 될 저항은 상대의 반응입니다. 당신이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형제는 그것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을 향해 날카로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 변했다. 너 이기적이다. 너는 이제 가족도 아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당신이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준비해둔 한 문장을 조용히 지킬 수 있다면 관계는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상대의 반응을 보며 배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도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저항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그 저항을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히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나는 이제 당신에게 한 가지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면 마음속에 작은 기대를 붙잡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당신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이해하면 언젠가는 다시 따뜻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당신이 그리워하는 것은 지금의 형제가 아니라 예전에 느꼈던 분위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의 따뜻함은 형제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존재가 만들어낸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중심에 있었고 그 중심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구조가 사라진 지금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신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과거를 되찾으려 하지 말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질서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적당한 거리, 분명한 기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중심에 두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관계를 지켜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사랑이었습니까? 아니면 잃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었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서 시작된 관계는 결국 당신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맞추게 되고 계속해서 양보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참고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기준이 없는 친절은 결국 원망으로 돌아옵니다. 기준이 없는 배려는 결국 상대에게 가벼운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은 마음속으로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의 기준을 가진다. 나는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정과 자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당신은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이 곧 진실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서운하면 그것이 옳다고 느꼈고 분노하면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감정은 당신이 아닙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신호일 뿐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당신은 한 걸음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하십시오. 지금 감정이 올라왔다. 그러나 나는 이 감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 당신을 감정으로부터 분리시켜 줍니다. 그 순간 당신은 반응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까워야 좋은 관계라고 믿습니다. 자주 만나야 가족이고 자주 연락해야 정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래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거리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작은 말에도 부딪히고 작은 차이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거리가 있으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리, 내가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입니다. 당신은 이제 형제에게서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가 당신을 이해하지 않아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 당신이 지켜온 삶, 그것이 이미 당신의 가치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제 누군가의 평가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나이에 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고 더 조용하고 더 평온한 길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꼭 전해야 할 중요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방법보다 더 깊은 것이고 습관보다 더 오래 가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바뀌고 어떤 행동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지키고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문장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참는 사람이다. 나는 맞추는 사람이다.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문장은 당신을 여기까지 버티게 해준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문장이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삶의 후반으로 갈수록 필요한 것은 참는 힘이 아니라 지키는 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받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할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문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나는 기준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삶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시 정의해 보십시오. 기준이 없는 친절은 결국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항상 참고 있어야 할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 질문이 반복되면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기준은 남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는 물러날 것인지,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기준이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정과 당신 자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이 곧 자신의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화가 나면 그 화가 옳다고 느끼고 서운하면 그 감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언제나 변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감정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감정은 쉽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잠시 멈추고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지금 내가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감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한 걸음의 거리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말의 품격입니다. 사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말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말이 짧아지고 감정이 올라오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말이 거칠어지면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말을 통해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길게 설명하려 하지 말고 짧고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감정을 담아 설득하려 하지 말고 당신의 기준을 담아 표현하십시오. 정중하지만 단단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이 바로 당신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붙잡는 이유는 결국 외로움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혼자가 될까봐,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될까봐 두려워서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신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서 벗어나고 관계의 소음에서 벗어나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면 당신은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키려는 것은 정말 관계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관계를 지키려다 자신을 잃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지키며 관계를 바라보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말입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나이에 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 조용하게, 더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더 깊은 평온으로 이끌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에 가까운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많은 것을 이해했고 마음속으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이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해한 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때로는 아주 불편한 형태로 당신 앞에 나타납니다. 어느 날 당신은 형제와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자리일 수도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전과 같은 말이 다시 나오고 예전과 같은 분위기가 다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순간적으로 흔들릴 것입니다. 예전의 감정이 올라오고 익숙한 반응이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바로 그 순간이 당신에게 주어진 시험입니다. 사람은 말로는 쉽게 변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괜찮다.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오면 몸은 예전의 방식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 순간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완벽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당신의 기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자극하는 말을 해도 당신은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서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미리 준비해둔 한 문장을 떠올리십시오.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지킨다. 나는 이 상황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멈춤이 당신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당신이 예전처럼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는 잠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당신의 이전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던 모습, 설명하려 애쓰던 모습, 결국에는 양보하던 모습을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패턴을 반복하지 않으면 관계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변하는 목적은 상대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다시 싸움의 흐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단지 자신의 기준을 지키려 한다면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사라집니다. 나는 당신에게 또 하나를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말보다 훨씬 강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설명보다 행동을 통해 더 많이 배웁니다. 당신이 조용히 기준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도 서서히 그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변화에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가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관계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고 어떤 관계는 예전과 다른 형태로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 속에서도 당신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관계의 결과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당신의 삶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이미 당신이 살아온 시간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켜온 선택 속에 있고 당신이 견뎌온 순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키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당신은 더 이상 관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아져도 흔들리지 않고 관계가 멀어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계속해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선택이 앞으로의 당신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과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이라면 이미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면 안심하고 누군가가 나를 외면하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관계도 끝내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참아왔고 맞춰왔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시간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덕분에 당신은 사람을 알고 관계를 알고 무엇이 아픈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더 오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더 편안하게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결심을 권하고 싶습니다. 형제의 반응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따르겠다는 결심입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태도를 보이든 나는 나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결심은 크게 외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당신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결심은 말로만 해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손으로 남긴 것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작은 행동을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한 문장을 적어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을 지킨다. 나는 내 기준을 지킨다. 나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이 문장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에게 내리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적는 순간 당신은 이미 예전의 당신과 조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변화는 큰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또 하나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당신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이제 나를 지키는 사람이다. 내 삶은 내 손에 있다. 내 평온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3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이 반복은 단순해 보이지만 당신의 마음을 서서히 바꾸어 놓습니다. 사람은 반복하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당신이 앞으로 만나게 될 날들은 지금까지와 완전히 같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더 멀어질 수도 있고 어떤 관계는 새로운 형태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변화 속에서도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중심을 지키고 있다면
어떤 관계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부모가 떠난 뒤에 시작되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 당신의 진짜 삶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자녀로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관계에 끌려가지 말고 당신의 중심 위에서 관계를 바라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오해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당신이 앞으로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조용하고 깊은 시작입니다.